안녕하세요. 범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건전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적색 경보가 들어오면서 자체적인 자구책을 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와중에 농협이 합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농협은 지역 단위 조합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아주 방대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지금 지방농협의 자금 위기는 부실로 이어지는 현실이 가중화되고 있는 형편이죠. 농협 지점 중에 어떤 곳은 연체율 정도가 19%를 넘어서는 엄청난 재정 적자 폭을 기록하고 있고, 재정 규모가 130억에 이르는 펑크가 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농협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조직, 단위 농협끼리 얽히고 설킨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한 곳에 부실이 커지게 되면 다른 지역 단위의 농협이 이런 부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일단 출자금을 집어넣고 배당을 받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이렇게 자체적인 금융 부실이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금융 손실을 볼 수 있는 위기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데, 이거 그냥 도미노처럼 부실로 넘어질 수 있는 위기로 커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농협은 새마을금고처럼 지역 단위 농협의 자체적인 금융 역할이 주도적이라서 중앙회에선 속속들이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진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출을 움직이는 이 재량권이라는 게 중구난방일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PF 위기를 맞는다는 도마 위에 늘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됐던 무분별한 대출 규모 액수 때문이었는데, 이게 다 부실로 터져버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농협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고가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가 부풀려서 초과 대출 가능하게 하는 창구 대개방을 해버려서 감정가의 몇 배가 넘어가는 대출을 실행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고 거의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해서 대출 내주는 이 사적인 금전 대차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정말 사적인 인맥만 동원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을 땡겨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의 부실을 키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중은행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정말 전원일기에서 나올 법한 금융관행이 그동안 얼마나 켜켜이 쌓여 있었으면 이런 부실이 다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냥 거의 밑 빠진 독에 물을 때려 붓는 일들이 비일비재. 그러니 당연히 중앙회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의 부실 규모가 터지게 된 거고, 130억 규모 정도면 단위 농협치고는 아주 세게 터져 나온 건데, 이게 자체적인 자구책이 마련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단위 농협과 합병을 해버려야 하는,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부실을 다른 농협이 그대로 떠안고 가는 건데, 이게 그냥 부실이 순삭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은 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위 자체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 농협의 자금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충분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시중은행 연체율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부실의 고리가 그냥 한국 금융시장에선 관행처럼 묻어가고 있는 경향이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연쇄 부실의 사슬만 시퍼렇게 살아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위기는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금융 부실이 지천에 지뢰처럼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PF 위기가 당장 터지지 않고 있다?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는 게 바로 이렇게 부실이 수면 아래로 푹 잠겨서 빙하처럼, 빙하 꼭대기가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봐선 그냥 봐줄 만한 규모인 것 같아 보여도, 아래 잠겨있는 규모는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사이즈의 빙하가 잠겨있는 것과 똑같은 이 부실의 총체적인 합이 지금 PF 한국의 건설 현장의 자금 위기라는 얘기죠. 단지 3%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 자본의 비율이 지금 드러난 부실의 지표고, 나머지 97%가 지금 어떻게 서로 간에 얽히고 설켜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조차도 안 되는 이 연대보증의 서슬퍼른 부실의 고리로 칭칭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겨우겨우 이걸 하루하루 막아내고 있는 처지라서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더욱 부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그런 단면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농협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연체율도 뭐 상당 부분 늘어가는 추세인데 0.02% 정도 계속적인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례 대출로 뭐 기업 대출에서 개인 대출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면서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여전히 연체율이라는 그렇게 빌려준 돈이 죄다 부실 채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 뭐 아무리 서울 집값이 오른다 해도 단기적인 자산시장의 가치가 오른다 해서 은행의 부실 채권이 뭐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자산시장의 변화일 뿐인데 고금리, 고물가, PF에 딱 물려있는 톱니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은행으로선 해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신규 대출 쪽으로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신규 대출 자금을 확보, 이자로 돌려서 부실을 메워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금감원이 화들짝 놀란 거죠. 일단 지금 분위기 좋은 서울 집값 상승세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던 차에 나흘 만에 무려 5대 은행 대출이 얼마가 늘은지 아십니까? 2조 2천억이 들었어요. 2조 2천억. 나흘 만에. 농협이 지역 단위 농협끼리 합병을 왜 그리 서둘러서 추진하는지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만큼 그렇게 무작위로 대출을 내줬던 금액이 죄다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니 대출 나갈 때야 뭐 실적이 쭉쭉 올라가니까 2조 2천억 그것도 나흘 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영업 쪽에서는 뭐 상당한 실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후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까요? 거의 뭐 배가 되는 위기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채 지존의 정점을 뚫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돼서 은행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올 수도 있는 이 부실이라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온통 영끌에서 주식 비투까지 이어지는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빚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라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선 레버리징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젠 금융시장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부채는 더 이상 자산이 될 수 없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걸 깨우쳐주는 곳이 바로 미연준의 고금리 본자의 일성 아닙니까? 까딱 잘못했다가는 죄다 골로 갈 수 있다는 걸 얘네들이 지난 2년간 미친 듯이 금리 부스트업해서 만들어 놓은 해저드한 금리 분위기라는 거. 이게 한국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감원에서 서둘러 은행권에 대한 압박을 다시 죄고 있는 건데 당장 다음 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권은 눈치 본다고 다시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는데 정말 시중은행이 얄미운 건 이래도 개이득 저래도 개이득이라는 얘기예요. 저금리로 대출 풀어라. 그러면 뭐 마구마구 창구 개방해서 영업이익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분위기 또 쎄하게 돌아가니까 대출 창구 닫아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주담대 금리 올리니 이 또한 안이 좋을 수 있나. 고금리 이자 장사로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 이도저도 다 뭐 개이득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금감원이 뭐 서둘러서 현장 대출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2%대 주담대 금리로 수요층의 집중도를 높였었는데 이런 이유로 신생아 대출이 지금까지 6조 원이 집행이 되는 뭐 엄청난 랠리를 이루고 있죠. 이게 죄다 5월달 거래 5천 건의 거래 동선입니다. 자금이 6조 원 쏟아졌으니까 이 자금 다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9억 이하로 집중이 되면서 서울은 노도강 중심으로 그리고 경기와 인천권을 흩어져서 내 집 마련 수요로 급격하게 퍼져나간 건데 더욱 우려스러운 건 40% 정도가 이렇게 매집 수요로 움직인 건데 가장 집값 변동의 위험성이 큰 곳들이 경기와 인천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살짝 집값이 다시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당연히 현재 자신이 지불한 집값보다 더 출렁거릴 수 있는 수위로 내려앉을 수 있는 위험성이 제일 높은 곳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저금리를 물고 들어가는 안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자산 가치라는 게 아무리 내가 빚을 내서 저리의 이자로 막아낸다 해도 기본 집값이라는 지지대가 무너져 내려 버리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젊은 층 중심으로 이렇게 매집 의도를 드러내면서 성급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반기 다시 경기권, 인천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죄다 젊은 층들이 이렇게 그동안 팔리지도 않았던 집들 싹 다 설거지 하듯이 걷어 가졌던 부분들이 뭐 고스란히 개인 자산 가치 위기로도 돌아올 수 있어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대출 증가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도 뭐 은행권 단속에 나서면서 SBS 속보에서 나온 대로 주담대 금리는 내일부터 다시 시중은행들 중심으로 주담대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주담대 금리 올렸고요. 이제 뭐 서서히 가계대출 쬐어가면서 그동안 특례대출이 들어올린 집값 부분에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들이 들리게 될 거고, 신한, 우리 농협 등등에서도 7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되는 지점에서 금리 인상을 서둘러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은행채 금리가 자꾸 내려가서 뭐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내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지금 미국 국채 상승분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은행채는 오르는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대출 금리가 상당히 빡빡한 분위기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미국에서 일제히 경기 지표가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지난달 CPI, PPI, PCE 분위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그만큼 하드하게 지표가 다시 거꾸로 움직일 것은 지금 체감되는 미국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어서 지난달 발표된 약간은 완화됐던 물가 지수, 계절적인 요인이 큰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금융시장을 출렁거리게 하는 발화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한국에서 뭐 가을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내 판단 기준은 모호한 부분이 있죠. 다음 주부터는 시중은행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고 미국 경기 지표가 전망을 뒤엎어버리는 경악할 수준의 지표가 발표가 될 것으로도 보여서 정말 하반기 지옥문이 열릴 수 있는, 무슨 뭐 나흘 만에 2조 이상의 대출이 실행이 되고 신생아 특례 대출 40%가 가장 집값이 불안한 경기도 인천에 몰린 것도 이와 궤적을 같이 해서 정말 아찔한 아사리판이 될 수도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래 뭐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경기권, 인천권 아파트 뭐 마구잡이로 건드리겠습니까? 여긴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실수요로 집을 한 채 꼭 마련하고 싶다면 모를까 떠밀리듯이 간다면 인디언 황소 사냥 마냥 들소가 몰리는 대로 가다가 결국 벼랑에 떨어지면 그럼 다 죽어가죠. 인디언식 사냥이죠. 이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조심 접근하시라. 다음 주부터 펼쳐질 부동산 시장 촉각을 잘 세우시고 하나하나 짚어가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시중은행이 자금 문제로 합병까지 가는 일도 비일비재. 앞으로 이렇게 자체 자금 부실이 결국 은행 건전성에 위기를 줄 것 같고, 지금 대출 실행이 너무 오버슈팅으로 가고 있어서 당국에서도 이를 통제하려는 것도 뭐 부채 규모가 중구난방. 미국의 경기 지표가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올 게 뻔한데, 그래서 낮췄던 금리 서둘러 올리고 있어요. 이게 대출이 관성이 붙어서 스피드를 늦추기에도 무리일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7월 둘째 주는 온통 안개 속 다시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